안녕하십니까.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 자연계 생명과학을 담당한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김기영입니다. 먼저 생명과학 분야 출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생명과학 1과 2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적 사고틀 안에서 이를 응용할 수 있는지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해석력 그리고 설명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유전의 기본 원리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단백질이 DNA에 암호화되어 있는 서열에 따라 아미노산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되어 기능을 보일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아미노산의 변화는 DNA 서열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구조가 생물의 살아가는 조건에 합당하게 자연 선택되고 진화하게 되는 원리를 이해하는지 보고자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병원체의 감염에 의한 면역 반응과 항상성 유지를 위한 방법들에 대한 이해와 종합적 사고가 가능한지 측정하여 논제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시문 가. 세균은 진정세균계와 구호세균계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병원성 세균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균들은 진정세균에 속한다. 한편 고세균은 생물학적, 형태학적, 분자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데 호열성 고세균은 화산온천이나 심해 열수구 등 고온 환경에서 서식한다. DNA에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며 생물은 DNA를 복제하여 자손에게 전달함으로써 형질을 물려준다. DNA의 구성 단위인 디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전자는 염기서열 형태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암호화하고 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 구조가 결정되고 세포는 합성된 단백질에 따라 성질과 기능이 결정된다. 한편 생명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촉매작용을 하는 효소가 필요한데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다. 돌연변이는 DNA의 복제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나기도 하고 방사성 물질이나 화학물질에 의해 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변화가 발생하여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DNA의 유전적 변이는 진화의 한 요인이 된다. 현대 진화설에 의하면 격리가 일어나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인 개체군 내에서 생존이나 생식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거나 특정 방향으로 교잡이 일어나는 등 개체군의 유전자 풀이 변화할 때 새로운 종이 분화된다. 한편 이런 생물종에서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DNA 부위를 잘라서 섞으면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많이 가진 DNA일수록 더 강하게 결합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종의 단일 가닥 DNA끼리 결합한 것을 혼성 DNA라고 하며 이에 대한 실험을 혼성 DNA 실험이라고 한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은 DNA의 특정 부위를 증폭시키는 기술이다. PCR은 DNA의 특정 염기 서열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두 종류의 프라이머와 DNA 중합효소, 네 종류의 디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며 열처리와 프라이머 결합, DNA 합성의 과정을 반복하여 DNA를 증폭한다. PCR은 돌연변이를 일으킬 때도 사용된다. 염기 서열에 변화를 주고 싶은 DNA 부위에 대한 프라이머를 만들어 PCR을 수행하면 경우에 따라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이때 원하는 돌연변이 DNA 가닥을 선별하여 PCR로 증폭시켜 자동 염기 서열 분석을 하면 돌연변이 DNA의 염기 서열을 알아낼 수 있다. 논제 1.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정세균은 주로 23도씨 내외에서 잘 자라도록 적응된 반면 호열성 고세균은 고온에서 살기 적합하게 진화되었다. 각 생물의 효소도 서식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진화되었다. 만약 어떤 진정세균과 호열성 고세균이 같은 기능을 일으키는 효소를 갖고 있다면 두 효소 간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논술하시오. 또 그 진정세균이 고온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었다면 단백질과 DNA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을지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답안 단백질의 기능은 구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백질의 구조는 온도에 따라 변화되므로 단백질의 기능도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23도씨 내외에서 작용하는 단백질은 고온에서 편성되어
기능이 감소되고 고온에서 작용하는 단백질은 저온에서 구조가 변화되어 활성이 약해진다. 진정세균과 호혈성 고세균이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효소를 갖고 있다면 각각의 서식 환경에서 이 효소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비슷할 것이다. 즉, 이 효소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및 이 효소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온도가 다름에도 단백질의 구조가 비슷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온도 조건에서 단백질 구조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편 그 진정세균이 고온에 적응하여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었다면 그 효소도 고온에서 구조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갖추었을 것이다. 그 안정화 전략의 한 예로 이 효소 단백질이 고온에서 구조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는 부위의 아미노산 서열, 즉 그 부위를 암호화하는 DNA의 염기 서열에 돌연 변이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전적 변이 여부는 DNA 혼성 실험이나 자동 염기 서열 분석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논제 2. 유전자 변형 생물 GMO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유용한 유전자를 도입하여 형질 전환된 생물로서 기존의 선택적 교배에 의해서는 쉽게 가질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생물이다. 이와 같은 유전공학 기법을 통해 특정 효소 유전자의 변이를 유발하여 고온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된 세균과 자연 선택에 의하여 고온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진화된 세균에서 각각 효소 유전자의 변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지 논술하시오. 답안 2. 유전공학 기술의 하나인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을 실시하면 효소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DNA 혼성 실험이나 자동 염기 서열 분석법을 통해 돌연 변이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 이로부터 합성될 효소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중 고온에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변이 유전자를 선별하여 PCR로 증폭시킨 다음 이를 세균에 도입하면 형질 전환 세균을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발된 세균은 유용 유전자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으므로 고온에서 안정적인 효소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한편 자연적으로 무작위 돌연 변이가 일어난 세균들에서는 고온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 살아남게 된다. 따라서 자연 선택된 세균은 효소 유전자의 변이가 반드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효소의 구조와 기능과 관계없이 고온 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한 형질을 가지고 있으면 서식이 가능하다. 제시문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과 스테로이드가 군데군데 끼어 있고 인지질과 단백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성을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세포막의 구조를 유동 모자이크 구조라고 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물질의 수송이 빨라진다. 사람의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며 물질과 열을 운반한다. 예를 들어 혈액은 소화계에서 흡수한 영양소의 일부와 호흡계에서 흡수한 산소, 면역계에서 생성한 항체, 내분비계에서 생성한 호르몬을 운반한다. 그림 A는 시상하부 온도와 피부 온도에 따른 땀 분비열 발산량을, B는 시상하부 온도와 피부 온도에 따른 떨림열, 골격근 떨림에 의한 열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설정점은 시상하부가 체온을 조절하는 기준 온도로서 피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논제 3.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인체는 감염 발생 시 1차 방어작용을 통해 병원체의 종류나 감염 경험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열과 부어오름 등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따라서 면역 반응에서 체온의 증가가 흔히 나타나는데 이 현상이 유용한 까닭을 세포막의 유동성 및 물질의 수송과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답안. 세균에 감염되어 손상된 세포는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벽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식균 세포들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신호로 작용하여 상처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하며 열이 나고 혈장과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이동하여 식균 작용 등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체온의 증가로 사람 세포뿐만 아니라 세균의 세포막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세포막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사람 세포에서 만들어진 항체나
항균 물질의 수송이 빨라지고 이러한 방어 물질들이 세균으로 빠르게 유입될 수 있으므로 체온의 증가는 방어작용을 촉진시킨다. 논제 4. 세균 감염에 의하여 체온이 정상 온도인 36.6도씨에서 37.2도씨로 증가한 경우 추위를 느끼게 된다. 이때 피부 온도가 29도씨에서 31도씨로 증가하였다면 체온 조절을 위한 땀 분비와 골격근 떨림의 변화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답안. 시상하부 온도와 체온은 거의 비슷하다. 정상 체온인 36.6도씨에서는 피부 온도가 29도씨이든 31도씨이든 모두 체온이 시상하부의 설정 전보다 낮으므로 땀 분비에 의한 열 발산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균 감염에 의해 체온이 36.6도씨에서 37.2도씨로 상승하고 피부 온도도 29도씨에서 31도씨로 상승하게 되면 땀 분비량이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체온이 36.6도씨이고 피부 온도가 29도씨일 때는 체온이 설정 전보다 낮지만 체온이 37.2도씨이고 피부 온도가 31도씨일 때는 체온이 설정 전보다 높아 땀 분비에 의한 열 발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상 체온인 36.6도씨에서는 골격근 떨림에 의한 열 생성량이 피부 온도가 29도씨이면 약 50이고 피부 온도가 31도씨이면 약 30이다. 따라서 정상 체온에서는 피부 온도가 낮을 때 골격근 떨림에 의한 열 생성량이 더 많다. 하지만 체온이 37.2도씨로 상승하면 피부 온도가 29도씨이든 31도씨이든 모두 체온이 시상하부의 설정 전보다 높으므로 피부 온도가 낮아도 골격근 떨림에 의한 열 생성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감염에 의해 체온과 피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골격근의 떨림에는 변화가 거의 없으나 땀 분비량을 증가시켜 체온을 낮추려는 조절 반응이 일어나므로 추위를 느끼게 된다. 다음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